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 중순인데 오늘 오전 그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그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장이 방금 출발을 했습니다. 뭐 정말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빨갛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다 빨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무려 2% 급등 출발했습니다. 지금 733개의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거의 이제 2,500에 거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도 1.6% 급등했고요. 8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상승이 1248개, 하락은 이제 199개에 불과할 정도로 뭐 압도적인 그 상승 종목 수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오전에 보니까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출발 좋은 기업들이 하나솔루션 오늘 그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거의 뭐 폭등을 했더라고요. 금리가 꺾이다 보니까 네.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된 것 같고 아마 이제 금양이 오늘 5% 오르는 거 MSCI 그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죠. 아마 그 뉴스도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5%.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보니까 금리가 일단 급락을 하니까 네. 좀 힘들었던 이 흔히 친환경주들이 일단 네.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장 네. 초반에는 일부 차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금리에 대한 시그널이 네.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성장주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불을 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가 모두 다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좀 연속성 있는 지수의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뭐 글로벌 증시가 핫하게 움직이고 양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 좋은 기조로 가게 된다면 뭐 충분히 좀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도 뭐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1% 2%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4%, 포스코홀딩스 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9%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됐었던 게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쨌든 변동성이 좀 강하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포지션이 일단은 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연속성 있는 이런 이 숏커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미국 증시도 급등하고 물가까지 하면 네. 이제 공매도 청산 안 한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영속성 있게끔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의 또 상승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일단은 좀 중심적인 섹터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금리죠. 이제 미국의 그렇죠. 금리가 2년물이 4.8까지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물이 4.5를 깨고 내려갔고 환율이 무려 20원이나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증시가 안 좋았던 게 삼고 현상. 그 걱정했는데 사실 이게 삼고 현상이 바뀐 지는 좀 됐어요. 이미 분위기는 전환이 됐는데 증시가 이제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맞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묻혀버리는 건데 사실 이미 물밑에서는 매크로가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쪽으로 이미 변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늘 이제 불을 지펴버린 것 같아요. 미국의 그렇죠. 이 CPI가 결국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헤드라인 CPI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가 크게 꺾였더라고요. 주거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은 진짜 이제 인제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상 오히려 좀 재밌었던 게 어제 그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이제 패드와치 같은 데서 이제 CME 와치 같은 데서 이제 보통 그런 걸 하잖아요. 확률. 네.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나왔어요. 맞아요. 12월에. 네. 그러니까 전 그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아주 미미해요. 뭐 금리 인하 확률인데 보지도 못했더니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될 건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상 어닝 미스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쇼크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좀 즐기셔도 되겠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연속성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네. 나왔던 제가 어제도 이제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게 방송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 보고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들 중에 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쪽은 또 조정이 나올 때 음.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 차원에서 그쪽으로 또 갈아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좀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안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지금 네. 600억이나 파는데 네. 좀 한번 좀 그거 봐주시면 좋고. 주로 어떤 업종 또 팔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거래를 좀 강하게 많이 들어왔었던 쪽이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HT에서는 아직 안 잡혀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전기전자하고 철강금속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철강금속은 대부분 2차 전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랑도 좀 섞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네. 외국인이 보통 이 정도면은 주식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보니까. 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기관들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맞아요. 주식을. 예. 네. 오늘도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사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기관들의 수급 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산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며칠 사다가 또 반대로 뒤집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외국인 같은데 오늘 좀 외국인이 파는 거는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게 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업종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한번 업종별로요. 이게 좀 네네. 좋은 거 하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금리가 꺾여서 아마 금융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한번 좀 안 좋은 업종도 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안 좋은 쪽은 최근에 이제 조금 기대가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쪽, 비트코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갑자기 급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갔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을 하고 조금 다시 증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인 불장이 좀 기대가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FT 쪽도 마찬가지죠. NFT나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도 코인 쪽이 워낙 좋게 흘러가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서의 좀 조정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라면주들도 오늘 조금 일부 좀 이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네, 갱신을 맞아요.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돌아서게 된다면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흐름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방어적인 특성을 가진 쪽도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승하는 섹터는 뭐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이 뭐 AI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좀 일부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워낙 신재생 쪽이 네. 강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좀 같이 좀 불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AI 쪽 관련된 부분이나 로봇주들도 좀 당분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 약간 소외가 됐었던 그런 산업군들에서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는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거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인데 제가 네. 보면서 이게 느꼈던 거 이렇게 시장이 최근 몇 달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둘이 공통점이 뭐죠? 바로 AI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미국 증시는 AI가 이끌고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금리가 꺾이니까 이제 테슬라가 급등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전기차가 뒤를 받쳐주는 음. 그런 형국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하고 전기차를 대변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이 두 개 섹터가 미국도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한국에서도 오늘 반도체나 보면은 뭐 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한 것도 아마 미국 네. 증시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자동차주들이 폭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혹시 또 현대차 오늘도 안 가나? 아 이거 매일 안 가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오늘 갑니다. 2.8%. 네, 기아도 네 2.8%. 네. 근데 이게 2.8%면 아마 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네.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 포드가 한 5% 올랐던데. 아, 추가적으로 좀 상승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서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일단 레거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투자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좀 피크아웃 아무래도 소비단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좋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자동차는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가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네. 왜 이렇게 좀 박한가. 그냥 네. 야 너는 배당주 아니냐? 막 약간 이런 느낌. 배당은 또 많이 주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3분기 실적 보면서 느낀 게 뭐 완성차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중소형 부품사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주가랑은 좀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랑은 별개로 어쨌든 실적은 좋으니까 네. 이 밑에 이제 부품주들도 좀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자동차 이제 전기차 쪽 하면 항상 배터리 얘기만 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 안에도 전장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대차에 또 협력하는 협력사도 많은데 이들 기업들이 좀 좋다는 걸 보면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랑은 좀 별개로 펀더멘털은 또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펀더멘털 쪽에서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냉정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쨌든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수익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뿐이고 가격적인 이런 조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좋아질까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근데 올해 끝까지 잘 나오고 내년 초까지 잘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좀 전망치도 일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근데 기대를. 그게 1년이 넘으니까 네, 좀 아마 지치기는 이제 하는데. 뭐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네. 좀 기대감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는 좀 오전에 정말 좀 좋은 출발 보였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아까 5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현재 37포인트까지 좀 밀려났고 코스닥은 상승폭이 물론 이제 시초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2% 이상 좀 상승하면서 좀 일단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이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좀 매도가 있는데 이게 네. 좀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호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오후에 바뀌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더욱더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니까 한번 외국인들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지수가 2200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공매도 이슈로 2500을 넘었다가 네. 다시 2000 또 이 400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는 좀 어려운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좀 시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이제는? 네. 아, 좀 그렇죠. 저는 원래 좀 되게 보수적으로 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조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까치 얘기를 꺼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게 우리를 괴롭혔었던 금리도 이제 진짜 네, 좀 맞아요.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조금의 이런 그 위화감을 내려놔도 좋을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들도 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주들의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엔비디아가 이 신제품을 실적 발표 전에 꺼내 놓은 거는 네, 맞아요. 분명 또 가이던스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파급력을 내려고 또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흘러가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이제 반도체나 2차전 중에서 하나마라도 가게 되면은 좀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수출 데이터도 P와 Q가 동시에 다 좋아지고 있고, 네. 11월 달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 보더라도 데이터가 또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정말 빠르게 돌아와 주느냐 요 부분과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양시장 합해서 적어도 15조 이상은 빠르게 좀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들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올지 그 부분하고 이제 확실히 주가 오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거래 대금 같아요. 그렇죠. 거래가 네. 이게 늘지 않으면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그만 또 외부 충격 와버리면 바로 또 부러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래 대금 증가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좀 환호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가 시작이 되거든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네. 열리는데 아마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정말 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은. 네. 거의 적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둘이 이제 사실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죠.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갔고 샌프란시스코 옛날 아까 잠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85년도인가 샌프란시스코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문교 앞에서 사진 찍었던 걸 신문에서 이렇게 공개했던데 좀 상징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오늘 방금 보니까 머스크 같은 이제 미국 대표 기업들도 여기 가서 뭐 시진핑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엔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 영향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미중 갈등도 너무 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는 것 자체는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에 어쨌든 이런 긴장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았잖아요. 물가에도 악영향을 줬고. 네. 근데 이거는 좀 일단은 또 이 CPI도 잘 나왔고 여기에 조금 더 불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좀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죠. 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메타에서 텐센트와 이제 15년 만에 이런 XR 뭐 MR 관련된 이제 좀 추진을 하는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그렇게까지 냉각이 더 될 거였으면 과연 이 시기에 그걸 진행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분명 경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좀 방향성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움직였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상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 자체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조금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들 기대를 하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부디 그런 일만은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주식 이렇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항상 이제 퍼지는 그런 내용 중에 인류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에요. 한국 오는 거. 그러니까 맨날 온다 하는데 근데 이번에 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방한을 한다면 이건 또 중국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좀 잘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좋은 쪽으로 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아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제 2,500선을 좀 앞두고 약간 이제 그걸 돌파하기보다는 시초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흐름만 좀 유지된다면 결국엔 좀 수급도 좀 바뀌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2차 전지나 이런 쪽 공매도 잔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또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래로의 변동성은 많이 완화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대신에 위로 변동성을 한 번씩.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한번 보여줬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결국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계속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로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임시 예산안도 결국엔 이제 그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임시 예산안 이제 기간인데 네. 이게 이제 내년 1월하고 2월까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예산안은 통과가 또 됐고, 네. 그래서 물론 임시 예산이니까 완전히 뭐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 1월까지 또 예산안 이슈가 좀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점점 뭐라 그러죠? 이게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네.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그 양도세 세금 아닌가. 네. 네,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네.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우리 한국 증시의 최대 변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말마다 10억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일단 팔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인이 네. 굉장히 수익을 많이 이뤄낸 또 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조건이 똑같이 많이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사실은 대주주 양도 뭐 차익이다 해가지고 막 일부 종목군들에서 네, 막 차익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의 변수가 왜냐하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말라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나오면 매수 주체가 좀 약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방향만 아니면 또 이제 유동성 자체가 조금은 경직이 돼도 아무래도 긍정론들이 더 나올 수 있어서 그 변수가 좀 크게 저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직 뭐 11월 중순인데 이제 12월 또 가면 그런 이슈들은 또 계속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전에 한번 좀 정리는 이렇게 좀 해드렸고 일단 잠깐만 저희가 또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죄책감 없는 쾌락 제로 열풍 로봇이 만드는 떡볶이? 급변하는 식품 외식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11월 15일과 16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회를 주목하십시오. 바이브컴퍼니 송기령 부사장,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 등 국내 식품 외식업계 리더들의 흥미로운 강연이 찾아갑니다. 지금 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회를 검색하고 사전 접수하세요. 자, 이제 9시 한 22분인데 다시 한번 좀 시장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41포인트 뭐 그대로입니다. 네, 급등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6포인트 올라서 2.1%.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수는 오전에 딱 이렇게 갭으로 띄워놓고 네. 약간 이제 옆으로 눈치 보면서 횡보하는 그런 좀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지수가 밀릴 만한 이유는 또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네. 예, 또 미국의 물가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짜 좀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닌데. 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자동으로 긴축 효과가 나온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서 가면 주가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은 이렇게 미국 증시에 좀 환호하고 있는데 한 번씩 또 일부러 누르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센 발언들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또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게 마냥 이제 좋지만 그렇죠. 분위기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할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연준 의장은 또 이런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 올라가면 그걸 또 차단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좀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도 좀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뭐 물론 투자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씩 미국 증시가 흥분할 때마다 연준 의장이 일단 나서서 그 불을 좀 꺼버리더라고요. 잠깐씩 한 번. 네. 지난주 목요일도 한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약간의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막 오를 때 또 흥분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사실은 오르기 전에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사실 손이 좀 잘 안 안 나가죠. 나가기는 네. 해요. 그래서 항상 좀 계획적인 이 지수의 밴드를 잡으시던지 이제 자신만의 이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부분을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든 좀 급하면 안 좋습니다.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네, 급하게 맞아요. 오르는 것도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 자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만한 게 외국인이 지금 매도 수량이 600억에서 지금 코스피는 200억대로 줄고 있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300억대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의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이 더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견조한 이런 좀 흐름들이 유지만 돼도 사실 오늘은 정말 나쁠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즘 장은요 네. 기존 주도주에서 이제 반도체는 그래 좀 버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도주가 많이 빠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네. 이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외주들이 만년 왕따주들이 한번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 이런 장세가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오늘은 또 물가가 이제 이런 신호를 보여줬다는 건 다시 기존 주도주의 장세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좀 연말까지 만약에 이 매크로 환경이 이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네. 좀 지금의 다시 한번 그 약간 좀 힘들었던 최근 주도주들이 다시 좀 부상해서 좀 네. 증시에 이끌 수 있을까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니다 여전히 좀 소외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저는 주도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소외됐었던 뭐 게임 섹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소비주 쪽도 그렇고요. 다 저점 대비했을 때 뭐 최소한 30%씩은 대부분 다 상승이 많이 한 올랐죠. 번씩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뭐 수익성도 챙기고 이런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미 한 번 정도의 수급의 손바뀜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이유가 지금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쪽을 보시더라도 기술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네. 불을 뿜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전달되는 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특히나 2차 전지 쪽도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었잖아요. 네, P와 Q가 그죠.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엑슨모빌에서 리튬 투자하는 것들,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끌어내는 이슈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또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주도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다. 대신에 이거를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그 2차 전지 반도체를 제외한 좀 주력으로 조금 들어오지 못하는 산업군들에서는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소외되는 흐름들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포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매크로가 완전히 이제 환경 자체가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증시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기존 주도주들의 복귀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일단은 모처럼 만에 또 강세장 어제 하고 이제 오늘 이틀 연속인데 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빠졌던 흐름이 조금 반전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뭐 끝나겠죠? 뭐 혹시 안 밀리겠죠? 뭐 정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많이 당해서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마무리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저희가 뭐라고 해서 그럴까요? 좀 현대기아가 힘내네요. 지금 부품주들도 네, 불을 뿜어주고 그래서 오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자동차 좀 가지면 좋죠. 너무 근데 좀 못 갔으니까. 네, 진짜 실적 베이스로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항상 그 책에 배우잖아요. 네. 기업 가치는 펀더멘탈이 수렴한다. 네. 자동차 보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잘 맞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장 또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드렸고 저희가 오늘은 좀 모처럼 좀 약간 좀 일부러 좀 웃었어요. 좀 이런 날도 그렇죠. 있어야지 네. 맨날 인상 쓸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수능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맞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능 시험도 잘 보시고 오늘 내일은 이제 저희가 10시에 또 이제 개장을 하니까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창 부모님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네. 오시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